이재명 네. 지금 민주당 상임 고문, 네. 전 경기도지사, 네. 또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네. 네. 아주 제목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민주당의 상임 총괄 선대 네. 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6.1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는 네. 그런 사령관이 됐고, 자신의 방탄 갑옷을 입기 위해서 네. 원래 자기가 살았던 분당도 떠나서 네. 개항을에 지금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민주당에서 이 선거 대책위원회 네. 출범식을 가졌는데 네.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뭐 방탄하는데 물도 안 든 물총이 그렇게 두렵나? 그리고 나는 전혀 걱정이 안 한다. 왜? 인생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으니 검경 수사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죄 지은 사람이 검찰이나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무 걱정 없습니다. 무슨 노래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그 불안감, 공포심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이 떳떳한 사람 저런 얘기도 안 합니다. 죄 지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죄 지은 게 없다. 뭐 물 안 든 물총이다. 예? 검찰이 물 안 든 물총이라면 검찰 수사권 뺏었으니까 이제 물총인데 물도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검찰 수사권이 앞으로 4개월간 있고 네. 그 부패 뭐 경제 범죄 이거는 좀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시작이다. 대개 정치인들이 감옥 가기 전에 내가 뇌물 받았으면 서울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목포역에서 활복하겠다는 활복한다. 분이 맨날 그런 며칠 전에 어젠가 저 국정원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 사람 다 할복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인 메시지에 치중하는데 불안하니까 그런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이가 떳떳하면은 분당에서 나가지 왜 저쪽 계양까지 가요? 인천까지. 그것도 기자들이 또 물어봤더라고요. 왜 개항을 해 출마를 했느냐. 이게 지역 선거라면 모르는데 연고를 따질 그런 선거가 아니다. 나는 대선 후보를 나왔던 사람이고 또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연고, 지역 연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뭐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은 경기도지사도 있고 성남시장도 있으니까 분당 갑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왔을 경우는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천에 그렇죠. 가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경강부, 그러면 국회의원이 뭐 지역구가 뭐 필요합니까? 전국을 다 들어서 그냥 전국 선거구로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권 주자에서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된 거예요. 네. 자기 격에 맞게 놀아야 되거든요. 이제 대선 끝난 지 이제 딱 2달, 투표 용지 인쇄도 아직 안 말랐는데 또 다시 출마해서 저렇게 대선 시즌 2를 만드는 거는 그만큼 불안감도 크지만 저렇게 사람이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엔가 그 조선일보도 그런 칼럼을 썼던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설마 황운하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하명 수사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 나오겠느냐?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이렇게 검수완박을 또 추진하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근데 보니까 하늘이 안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막 가는 건데 제가 보니까 하느님이 지금 잠깐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깨면은 밀린 외상값까지 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한 번에 불벼락을 내릴 겁니다. 이재명 거짓말을 자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전국이라 괜찮고 하는데 결론은 안 하죠. 대장동 수사, 성남 FC, 변호사 뭐 갖고 장난친 거, 또 법인 카드 쓴 거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니까
불안하니까 인천 계양이라도 가서 국회의원 빠지, 방탄 빠지 달고서 피하겠다는 거죠. 도청 압수수색하고 네. 그 배소연 씨 압수수색하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피의자 김혜경, 이재명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에서 또 이 친문 딸랑이 검사들이 그걸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고 네. 판사가 내줬을 텐데 아무 근거 없이 피의자라고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떳떳하게 자기가 소명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오랏줄을 받고 나중에 국민의 용서를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치졸하게 인천까지 도망가서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선거 운동도 유치해져요. 네. 어제도 그거 했잖아요. 이재명 숨쉰 채 발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뭐 그러니까 이재명 선거운동하는 예. 유튜브 예. 가 있는데 그 유튜브 제목이 이재명 숨쉰 채 발견 취임하는 날. 예, 그렇게 뭐 근데 양식이 있으면 그런 유튜브를 올리겠어요? 예. 숨쉰 채 발견은 이재명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예. 예? 한 대여섯 명 되죠. 그렇죠. 예. 그 착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만 이재명은 안 하고 자기한테만 자꾸 올리니까 압박을 하고 네가 예.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 책임을 예. 부담감 때문에 그냥 스스로 그렇죠. 목숨을 끊은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취임도 있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재명 숨쉰 채 발견. 그게 사람 죽고 살고 이런 거는 선거운동에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좀 치사해지는 거예요. 물 안 든 뭐 물총이니 뭐 이런 말이 이재명 옛날에도 좀 어거지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 하는 말 보면은 저 초등학생이 봐도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수한테 그런 욕을 하고 그렇죠. 지난 대선 때도 그 유세 때 그랬잖아요. 이변에 떨어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떨어지면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할 것이다. 저 뭘 잘못했게 저렇게 건달 생활을 하느냐. 그 손가락질 받기 싫다 뭐 그랬는데 지금 딱 하는 것이 손가락질 받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품격 있게 해야죠. 명분이고 신뢰고 뭐고 없이 나 도움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뭐 이런 게 목표죠. 그러니까 고향이 경북 안동이면은 저 안동이 양반들 사는 데거든요. 아니 이번에 대구 좀 한번 나가든가 수성에. 그렇죠. 대구 안동이니까 뭐 그렇죠. PK 아닙니까? 떳떳하게. 거기 가서 내가 이겨서 올라오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야 이재명 다시 봐야겠다. 그렇죠. 설마 떨어지더라도 예.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옛날 퇴계 이황 선생이 매화를 그렇게 좋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기 매화에 물 좀 줘라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 매화가 그런 말 있잖아요. 매 일생 한 매 불매향. 예. 매화는 평생 동안 추위에 떨어도 함부로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런 지조가 없이 한 나라에 어떻게 대권을 도전합니까? 저 시정 잡배도 이렇게는 행동 안 합니다. 대구 수성은 못 가더라도 자기 사는 분당 가본 가셔야죠. 예. 그래야지 이 쫄장부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 인천 계양을로 가갖고 그 송영길이가 터닦아 놓았던 거기 가서 땅 짓고 헤엄치기로 당선이 돼갖고 방탄 조끼를 입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신 그 방탄이 아니면은 불체포 특권 이거 행사 않겠다. 민주당이라든가 당신이 선언을 해라. 검찰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난 바로 거기에 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것도 안 오고 있잖아요. 딴소리 하잖아요. 물 안 든 물총이니 뭐 딴소리 하는 거였고 동문서답에 이번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핵심을 얘기했어요. 너 국회의원 되려는 이유가 방탄용이 아니라면은 너 국회의원 된 다음에 체포 동의안 나 그런 거 보호 안 받겠다. 이런 말 하고 떳떳이 저 사정당국에 가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옛날에 보수가 탄핵에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라는 어떻게 보면 검찰 공무원을 스카우트 해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을 손절매하지 않으면은 저는 민주당은 앞으로 정권 잡을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아마 형수한테 욕한 거 그냥 욕도 A씨 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심한 형수 뭐 성기를 다 뭐를 한다 이런 거를 해놨는데
그건 주온 것입니다. 아, 그것도 특히 충청도나 이런 데서 어른들은요 안 보려고 그럽니다. 예. 한번 화가 나갖고 뭐 상스러운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밤에 전화가 네. 와가지고 밤에 특히 밤에 전화 오는 것은 상대한테 상당히 위압감을 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협박을 하는 거. 그리고 요새도 선거 운동하면서 애가 있으면 확 밀고 뭐 이런 게 자꾸 장면에 나와요. 그것도 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네. 밀었는데 얘를 보호하려고 그랬다. 그런 그렇게 게 한 거 보면 사람 자체가 좀 인성이 뭔가 조금 그렇죠. 예. 왜곡되고 네. 좀 삐뚤어진 사람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의 저 사람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저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이 우리나라 도와준 게 참 정권 재창출 안 하게 해준 것만 해도 우리가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윤석열 다소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참 미래가 그래도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오스트리아 어느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성배의 민족 얘기를 했거든요. 성배의 민족. 네. 소수 민족이 오랫동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 민족이 세계사 문명 전환기에 문화를 이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동방에 그런 민족이 나온다는 거 한국을 어떻게 보면 저는 지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노영민이는 네. 문재인이가 코로나 시대에 르네상스를 이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 이 에너지 넘치는 에너지를 진짜 국가 발전에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 더 큰 선진국 될 수 있고 지금 뭐 10위권이라는데 5위권도 들어갈 수 있고 소득 5만 불, 10만 불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대화문을 열어놓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담대한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네. 북핵에 대해서 포기 의사를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면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북 평화쇼를 벌였는데 네. 저는 실질적인 진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 정도의 그런 식견과 어떤 결기를 네. 갖고 있으면은 또 통일부 장관도 권영세 네. 장관도 상당히 정치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이고 김기현 국정원장 이런 분들도 이런 대북 관계라든가 외교 그건 잘 이런 부분에서 뽑았어요. 아주 전문가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처럼 무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평화쇼만 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런 전기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죠.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는 이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는데 또 대장동 그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5개 필지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네. 화천대유에 넘겨줘 버렸는데 거기에서 6,389억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냥 땅값만 계산해도 3천억이 손해를 보고 그 3천억을 그냥 화천대유 김만배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눠 먹는 거죠. 뻔하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그 원주민 33명 오고 우계시 판서공파 그가 이제 우계시들의 어떤 그 종중 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 종중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피를 도와줘. 예. 자기 땅 뺏겼는데요. 예. 예. 협작꾼들한테 땅을 뺏겼는데요. 그냥 이 공용으로 수용해 버렸지 않았습니까? 예. 제대로 된 보상도 안 오고. 그렇죠. 예. 원값으로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거의 뭐 조단위 돈을 튀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부당한 일은 하나도 한 바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두려워할 게 있느냐.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라잖아요. 당군 이래에 최대의 그 수익을 환수했다고 하면은 그럼 분당에서 나와야죠. 분당 갑에 왜 개항을까지 도망가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대장동도 그렇지만 백현동 예. 거기 그것도 옹벽 아파트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지금 감사원에서 또 수사 의뢰를 해놨단 말이에요. 거긴 해야 돼요. 예. 그 옹벽이 말도 안 되는데 옛날에 식품연구원의 자리에다가 예. 그 남서울 골프장 들어가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참 높은데 옹벽 밑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기 집에서 보면은 옹벽밖에 안 보여요. 그런 게 어디 아파트를 줬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무슨 본부장인가가 거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4단계 특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옹벽 아파트 짓고.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난 수익을 또 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면은 과연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됐겠느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검수완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는 다 범죄에서 손 털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이죠, 착각. 착각입니다. 네. 착각.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는 여태까지 수사를 안 했으니까. 아니 친문 검사들이 다 이렇게 눌러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증거 있으면 대박 하고 이재명 큰 소리 쳤는데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뭐 야당이 아무리 악을 쓰더라도 임명될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만간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친문들이 이제 싹쓸이 예? 줄초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친문 검사들. 네. 그리고 그동안 귀양가 있던 이른바 그 능력 있는 검사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네. 또 수사단 여기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수사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배치가 되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뭐 다 덮어놨으니까 나 죄 없다고 할 수 있죠. 예. 라임 옵티머스부터 그동안에 문재인 때 있었던 게 저 우리들 병원 대출도 거기도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어요. 수사를 안 했었거든요. 예. 그때 청와대 뭐 양정철부터 그것도 윤기군 총경, 뭐 하여튼 다 경찰청장이라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그것도 있어요. 수사하다 말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도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를 네. 중앙지검한테 네. 하도록 결정이 내려졌고 또 하나는 그 장하성 동생 네. 장하원이라고 네. 무슨 디스커버리 펀드 만들어갖고 네. 엄청나게 또 손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기도 장씨들이 우리나라를 통째로 흔들어 놓은 거예요. 망쳐놓은 거라니까. 장하성은 엉터리 부동산 대책하고 소득주도 성장하다가 불리하니까 중국 대사로 도망가서 지금 놀고 있고 동생은 저렇게 주가 조작 저런 거는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저 종신형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네. 이번에도. 조작했잖아요. 거기에 또 장하성 형이 또 어떻게 개입됐다는 거는 아직 잘 안 나왔는데 그 수사하면 다 나오죠. 거기도 뭐 투자했다가 자기 돈만 뺐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60억인가 네, 투자를 했고 김상조도 4억인가 5억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지 돈부터 뺐다는 거 예. 이거로 하면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죠. 그건 내부자 정보를 빼가지고 자기 것만 한 거거든요. 예. 저런 거는 정말 자본시장에 관련돼서 사기치는 거는 저는 종신형 내지 극형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돈이거든요. 서민들의 그 돈 뺏은 거거든요. 증권범죄 합수단이 이렇게 새로 부활되면 그것부터 제일 먼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해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거기 돈을 투자를 했는지 장하성이는 어떤 역할을 했고 김상조는 왜 거기에 돈을 5억인가 투자를 했는지 4억인가 그거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하성이가 문재인 5년간 아주 잘 먹고 잘 먹었거든요. 지금도 후임 올 때까지 중국 대사관에서 잘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잘 놀고 잘 먹은 그 5년이 넘는 기간 곱하기 한 5 정도 해가지고 그만큼 대가를 좀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장하성이가 주중대사 하면서도 중국의 외교부 장관인가 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도 일 안 있고, 했죠. 뭐 놀러 다녔죠. 하다못해 문재인이가 그렇게 목을 맨 게 시진핑 방한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한테도 느닷없이 또 아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반일을 부르짖다가 시진핑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갖고 김정은하고 또 정상회담을 해볼까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장하성이가 그거 갖고 아무 역할을 못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만나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인사들이. 진짜 무능한 사람이죠. 예, 저런 사람을 외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저 대학 강의할 때도 뭐 소액주주 운동한다면서 지돈 관리했거든요. 지가 지배구조 펀드 하면서 지가 투자하고 예.
대기업에서 그렇죠. 그런 정보 빼가지고 그렇죠. 투자해갖고 돈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번거 대기업 아닙니까? 찾아다니면서 주총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액주주 대반한다면서 하면서 자기는 또 펀드 운용하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장하성을 기용하려고 보니까 경제부총리나 했다가는 청문회가 통과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바로 부른 거예요. 그런 네. 그런 사람이 부동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엉터리 방터리처럼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장하성, 김상조 이런 놈들은 저는 재판대에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또 조선 제1검이라는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들어서면은 그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이걸 깔끔하게 씻어내 그렇죠. 없는 죄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있는 죄를 덮어서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아니 정치 보복이 안 되지만 새로 이사 갔으면 집에 도배는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가구도 좀 바꾸고. 네, 그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먼지 있는 거 좀 치우고 예. 또 바닥 물 청소도 좀 하고.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